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리고 오늘 저희 함께할 분을 모셨는데요. 이재경 교수님, 먼저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패션 디자인연합회 법률 자문을 맡고 있고 패션 관계자들과 많은 법률 자문을 같이 하고 있는 이재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신 거죠? 맞습니다. 네. 오, 저희 변호사 처음 아니에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오늘 함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에 여러분께 힌트를 하나 드렸었어요. 오! 깜짝이야. MC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모델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 관련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약간 오! 모델 화장품? 그래서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패션? 패션 괜찮다. 패션. 뭐 모델이다, 뭐 패션 그렇죠. 쪽이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패션 쪽 법조인도 나오신 거 보니까 확실히 패션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정답 좀 보여주시죠. 오! 패스트 패션과 환경오염. 역시 맞았네요. 그죠. 우리 경화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은 분야인데요. 딱 맞는 주제예요. 그렇죠. 갑자기 양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네. 그죠. 근데 왠지 이제 옷도 많이 입어보셨을 테고 네, 또 이제 감각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입으시는 옷 뭐 집에 되게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유행 아이템도 많을 것 같고 이런 약간 패스트 패션을 많이 이제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드레스룸도 있고 패션 액세서리도 많고 신발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네. 제가 패션 모델 20년 넘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요즘에는 옷을 거의 사지 않는 것 같아요. 와. 오. 그리고 생각보다 네. 옷이 또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 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네. 많은 편도 아니라는 게 출발점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우리랑. 네, 약간 기준점이 다를 수 있어. 하려보다 많을 것 같아. 네. 사실 제가 우리 아이오 빼고는 옷을 요즘엔 전혀 사진 않는 편이고 리폼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옷을 하다 보니까 네. 안 입는 옷도 많고 또 입는 옷만 입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입는 옷들 중에 버리긴 좀 아까워. 예를 들면 제가 뭐 살이 좀 쪘어. 그러면은 여기는 맞는데 허리는 안 맞아. 그러면 허리를 잘라요. 그래서 다른 옷하고 붙여가지고 안 입는 옷하고 새로운 원피스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지금 리폼한 옷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우와.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안 입던 후드를 잘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띠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리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새로 나네요. 만졌는데 그러니까 새거 같아요. 네, 여기 약간 짧게 그냥 실을 모자랐거든. 그래서 많이 네, 그래서 이 실은 제가 입던 실로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있는 실은 제가 안 쓰는 스웨터를 실을 다 풀어가지고 네. 다시 리폼을 제가 재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이 모자라가지고 좀 짧게. 괜찮죠?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후드티를 이렇게 붙일 생각을 네, 하셨어요. 아, 그리고 버리긴 대단하다. 아까워가지고 네, 네. 너무 작아져가지고 옷이 아, 그래서 이렇게 리폼을 해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멋집니다. 금손. 진짜 손재주가 엄청 좋으신 거잖아요. 네, 시간 많을 때 가끔 해요. 와. 사실 옷장 딱 열어보면은 늘 같은 스타일의 비슷한 색깔의 옷이 가득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신박한 벙커에 출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마련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옷들도 입어보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옷 입는 거에 관심이 없고요. 저는 그냥 편하면 되고. 근데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패션 테러리스트에서 약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그걸 어떻게 입고 나왔냐? 막 이런 너무 더워가지고 막 저는 그런 거 너무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가 유행이 빨라. 되게 빠르고 네. 한꺼번에 다들 똑같은 거 사 입고 막 맞아, 이런 맞아, 거 맞아. 몇 번 경험해봤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 해야 되나 막 이랬었거든요. 막 10년 전에. 근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옷을 좀 많이 구매를 해야 되긴 해요. 네. 여름에는 무조건 시원한 옷, 아, 그리고 겨울에는 정말 따뜻한 옷 이걸 네.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한 교수님은 걸로. 뵈니까 이거 보통 센스가 네. 아니신데 네. 좀 사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전업 변호사 시절에는 이제 네. 재판 가거나 아니면 회의 때문에 항상 그냥 말끔한 수트 입고 넥타이로 그나마 멋을 내고 그랬는데 이제 교수 생활 같이 병행하면서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뭐 제 나름대로 멋은 내긴 냅니다만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트렌드라는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네. 이게 내 스타일이 있으면 내 스타일. 트렌드는 약간만 가면 돼. 이걸 다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유행지 사서 버리게 되고 또 트렌드 아니라고 안 입게 되는 옷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깝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마음속으로 정말 필요해 3번. 나도. 네. 나도 세 번. 안 그러면은 충동 구매를 맞아, 하게 맞아.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옷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뭐 기능 때문에 입기도 하지만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즉각적으로 바로 평가되는 첫 번째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첫인상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자주 입는 네.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1월 한 시장 전문 기업이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만 19세부터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로 어떤 분야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의류가 음식, 먹거리 다음으로 근소한 차이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5위는 역시 또 패션 관련해서 패션 좌파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에 소비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이죠. 저 비용을 말하는 거라서 높은 거를 봤을 때 여행, 뭐 IT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들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아마 건으로 보면 또 의류를 굉장히 많이 산다 이런 얘기일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저희 교과서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거에 3가지. 의식주. 그러네요. 네. 네. 중요한 것들이야.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류에 비용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먹거리랑 비등비등해요. 먹거리랑 그러네요. 의류, 그러네요. 그다음 패션 잡화까지 또 포함하게 되면 더 많고요. 근데 문제는 안 먹으면 안 되는 맞아. 일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진짜 의류를 많이 사는 편인 건데 이렇게 많이 사는 만큼 버려지는 옷들도 많을 텐데 이게 해마다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패션쇼네요. 202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 패션쇼 무대입니다. 모델들이 워킹을 이어가는 와중에 갑자기 현수막을 든 여성이 등장합니다. 과소비 이코르 널종이라는 문구가 써진 현수막인데요. 이 시위자는 국제기후 위기 단체인 처구의 친구들의 그 프랑스 지부 소속 회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단체는 패션 업계가 과소비를 부추겨서 기후 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부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번 시위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기획했다고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 패션쇼를 이제 모델로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저 브랜드에서 저런 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1년을 계획을 짜고 몇 수십억 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런 취지는 참 좋은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은 해봤어요. 왜냐면 내 자유를 위해서 어쨌든 손해를 입히는 거니까. 근데 런웨이할 때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막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저 아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버려지는 옷들이 많으면 또 저런 시위를 기획을 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 거죠. 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구의 벗에서 과소비가 멸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패션이라든지 소비에 있어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패션 시장은 이제 패스트 패션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디자인의 옷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제작, 판매 그래가지고 유통을 시키면서 반면에 이제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하는 거죠. 이 패스트 패션은 분명히 이 젊은 세대한테 많이 어필하고 꼭 젊은 세대가 아니라도 패션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저렴하고 많은 분량으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한철 입고 유행 지나면 또 그 옷을 그대로 또 몇 년 지났다가 계속 입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환경이라든지 이런 쓰레기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패스트 패션이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코드 레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와, 여기 사진이 저- 있네요. 저게 나오십니까? 와, 진짜 아. 쓰레기산이네, 진짜. 근데 진짜 많다 옷이. 너무 해마다 그 전 세계에서는 약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330억 벌이 버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330억 벌도 엄청난 그 숫자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에게 4벌씩을 나눠주고도 남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6천만 톤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이 중 70%에 해당하는 그 분량은 판매도 안 되고 바로 쓰레기산으로 이렇게 직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옷들이 화학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또 오랜 시간 방치가 돼 있으면서 대기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요. 이 드넓은 초원에서 이 소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 버려진 폐섬유를 먹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 가나 같은 경우에 그 가나의 오다우 강이 이렇게 버려진 의료 쓰레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강으로 변하기도 했다고 해요. 맞아요. 우리 막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플라스틱 편 때 그 대부분 우리 소재는 플라스틱 섬유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썩는데 한 500년은 그때 걸린다 그랬었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옷을 많이 사고 또 많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고 의류의 어떤 시장이 또 형성이 되니까 선진국에서 사서 버리는 옷들이 또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겼는데요. 근데 그 수출 순위를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선진국들 중에서 1위는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위는 영국, 3위는 독일,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규모가 크니까 거기서 이제 4위로 끼는데 5위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와. 네, 이게 이제 수출액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구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거기 수출액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있다는 거는 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1인당 수출액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인구는 제일 작잖아요. 근데 네. 5위까지 할 정도면 이제 소비량이 엄청나다는 건데 13억 인구 중국 다음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마 옷 한 번만 입고 다 버리는 건가요? 사실 지금 시대는 온라인 쇼핑몰이 정말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문제다. 정말 쉽고 빠르게 옷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의류나 액세서리를 구독하는 서비스가 생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예, 매달 일정 비용을 정액제로 내게 되면은 의류나 액세서리를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받은 것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다시 반품하는 거 이렇게 작동한다고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딱 필요한 물건을 딱 정해가지고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일종의 취미처럼 뭔가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소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버려지는 옷이 줄이려면 역시 소비를 줄이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미 이 버려진 옷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다 태우고 매립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이 되겠죠. 버려진 옷들이 한번 이제 모여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 제작진이 한번 취재하러 갔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헌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따라오세요. 요즘에 옷이 많이 나오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꽉 차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 통에 뭐 그냥 일반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요즘에 없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별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화장품, 뭐 여기 넣지 말라고 돼 있는 품목 말고도 쓰레기나 뭐 베개, 이불 이런 거 다 골라내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거되는 양이 엄청 많네요. 예,
하루에 몇 군데 정도 도시는 거예요? 많은 데는 뭐 한 50개짜리도 있고 통이 작은 데는 한 20개 정도. 이게 이제 두 군데 도는 건데 계절이 바뀔 때 봄에서 여름으로 뭐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지금의 곱빼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거한 옷들은 어디로 가나요? 아, 이거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1차 소팅을 해요. 1차. 바지는 바지대로, 점퍼는 점퍼대로, 반팔, 긴팔 가르면서 이제 검수를 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 처리는 이제 여기, 저기 압축, 포장. 저 기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많이 나가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한 28톤 정도. 27톤에 28톤. 하루에 28톤. 네. 뭐 나라마다 선호하는 옷들도 뭐 있나요? 인도는 이제 두꺼운 거, 세타 종류. 덥지 않아요? 고산지대가 있으니까 가게들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 쓰는 거거든 옷 자체를 재활용을 해요. 빠서가지고 다시 실을 뽑고 그 작업을 해요. 이게 이렇게 이제 잔재물 폐기물이에요. 이게 뭐 보면은 찢어지거나 뭐 별게 다 있어요 여기. 상품 값어치가 없는 거죠. 폐기물이 폐기물이 4톤 정도? 하루에 사. 예, 하루에 4톤. 가정에서 버리면 생활 폐기물인데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산업 폐기물로 인정을 해서 비용을 주고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여기가 이제 보루 공장입니다. 보루가 뭐예요? 보루가 이제 이게 이제 원자재가 우리 밑에 그냥 폐의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크게 사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쓰기 편하게. 재활용 의류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거는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기름이 안 먹어요. 헝거려야 기름이 잘 먹어요. 꼭 이게 필요해요. 많이 판매돼요. 한 달에 한 20톤? EPR 제도라 그래가지고 생산자가 수고 비용을 내는 걸로 했을 때 제조를 하는 쪽에서는 분담금도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만드는 부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 입는 것도 조심해서 사 입지 않겠어요? 그거 말고는 이제 뭐 구제지요. 구제로 나가는 거 그거죠.
오늘 뭐 샀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이런 바지 이게 뭐 한 6천 원 정도? 이런 옷 그냥 시중에 없잖아요. 너무 예뻐요. 패턴이. 이게 장점이에요. 가격 대비 이거 6천 원 주고 샀거든요. 너무 좋지 않아요? 구제 옷이라고 하면은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좀 약간 진한 옷들에서 조금 좀 다른 그 개성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애초에 저렇게 버려질 일이 없도록 이렇게 튼튼한 옷을 좋은 옷을 하나 사서 오래오래 입는 게 진짜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더 경제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도 이렇게 패스트 패션은 왜 이렇게 유행인 걸까요? 명품에 대한 또 이 동경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명품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데 만약에 명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대체제가 나온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 패션이 그런 사람들의 소비 심리랑 명품을 향한 그런 일종의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서 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그런 이 패션 아이템으로서 패스트 패션을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 패션이 이제 지금 현재는 세계 패션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명품을 사면은 진짜 10년 뭐 길게 한 20, 30년도 입고 그랬을 텐데 패스트 패션은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쉽게 사고 쉽게 버려도 된다. 그런 좀 안일한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유행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분명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은 어떡할 거냐고. 이게 몇백 년이 가잖아요. 버려지는 것만 측면을 썼는데 결국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그에 따른 피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피해 규모가 정말 천문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섬유 1kg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와 생각보다 많네요. 물이 2,000리터. 1kg를. 예를 들어서 원단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전기와 화석 연료가 쓰이고 또 폐수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청바지를 한 벌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물이 어, 7,000리터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워싱할 때 맞습니다. 네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오염들 이것도 역시 코드 레드 상황입니다. 사람이 그 하루에 쓰는 물이 대충 한 280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7,000리터라는 그 청바지의 워싱에 들어가는 건 엄청난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바지 한 벌에 7,000리터라면 한 사람이 23일간 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식수로 친다면 한 사람이 10년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이고 뻣뻣한 재질의 생지가 부드러운 청바지로 변하기까지 여러 가지 세탁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식수 부족의 그런 또 처참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패션 산업이 이 전 세계 폐수 발생량의 20%를 차지한대요. 엄청나지 않아요? 20%?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인도의 캄부르라는 곳에서는 매일 5천만 리터의 고독성 폐수가 이 의료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문제는 또 이렇게 만들어진 폐수가 거의 80% 이상이 정화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겐지즈 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머머머. 설마 저게 겐지즈 강인가요? 네. 저 거품. 거품 생기는 거. 어떡해! 저거 강이 있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거기. 쓰레기인가 봐. 어떡해.
걸어 다니셔 어떡해. 양치, 양치라고 해서. 양치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물 색깔이 어머. 다른 행성 같은데요. 이거? 너무 심각한 오염인데요. 색깔이 아주 그냥 엄청나네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천연 섬유를 쓰면 좀 나을까요? 이게 화학 성분도 적어가지고 나중에 생분해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섬유가 화학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필요하고 하니까 환경 오염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천연 섬유를 이렇게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천연 섬유조차도 일단 그 제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은 환경 오염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천연 섬유 관련돼서 목화 재배하는 걸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목화 재배하는데도 엄청난 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래식 면화 목화를 모든 옷의 절반 정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1kg의 면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려 2만 리터의 물이 소비가 됩니다. 2만 리터. 그래서 이런 물을 소비하다 보니까 큰 호수로 알려져 있는 카자흐스탄의 대호수가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기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있네요. 저렇게 없어진 거예요? 네. 한 심각하네요.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같죠? 네. 이게 물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목화는 병충해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전 세계 이 농지 면적 중에서 목화 재배에 사용되는 면적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살충제의 20에서 35%가 이 목화 재배에 사용이 됩니다. 살충제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거기에 또 제초제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땅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이 면화 생산 과정도 결코 뭐 친환경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전 천연소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요. 생산 과정에서의 오염이 벌써 이 정도인데 아니 그럼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는 이미 주변 환경 오염 그리고 화학 물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 연료가 필요한 건데 대부분이 화석 연료에 의해서 이렇게 유통되고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의류가 배출하는 탄소가 진짜 엄청나네요. 네. 와우. 그래서 저희가 또 의류의 탄소 발자국을 한번 측정해 봤지 않겠습니까? 생산, 제작, 판매, 그리고 이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속옷을 입고 티셔츠를 하나 입고 그다음에 청바지하고 운동화만 신어도 탄소 배출량이 벌써 63kg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자켓 하나를 딱 걸치게 되면은 이 양이 어느 정도냐? 바로 서울에서 목포까지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 배출하는 탄소량과 똑같습니다. 와. 야, 저는 탄소 발자국, 뭐 배기가스, 막 오염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제가 네.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거죠. 예, 저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군요. 아니 이거 다 진짜 벗고 다닐 수도 없고. 제가 오늘 입은 것만 해도 탄소 배출량 꽤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발자국을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은 소재가 다양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소재를 뭐 화학 섬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도 있잖아요. 가죽 자켓이나 부츠, 뭐 신발 만드는데 가죽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 보이는데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뭐 모피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사육하거나 살상해서 또 얻어가는 어떤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또 의류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모피에 반대하는 뭐 이런 이제 시위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난 2021년 1월 달에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동물 권리 보호 운동가들이 스페인에서 벌인 어떤 이제 시위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추웠겠지만 그런 거 어쨌건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바르셀로나 1월 달면 엄청 추운데 네. 다 벗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이제 그죠. 거의 이제 많이 안 입고 있는데 그리고 뒤에다가 십자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는 옷에 이제 죽어 들어가는 동물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저도 예전에 뉴욕에서 컬렉션 할 때
모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시위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 가죽과 모피를 대체할 대안책이 정말 없는 걸까요? 실제 요즘에는 이제 모피와 가죽을 점점 덜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가죽과 모피를 대체하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분들도 많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박한 재료로 이 가죽을 만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코드 그린인데요. 정말 오랜만이죠. 처음 보는 네, 아니에요? 네, 오랜만에 코드 그린 상황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시죠. 떨어진 거 있네. 이건 가죽 네. 만드는 거 보러 왔는데 이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떨어진 감 주워가지고 이걸로 가죽을 만들 거예요. 감으로요? 네. 감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세게 오면 올수록 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낙가감을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는 이런 낙가감. 이 풋감에는 특히나 탄닌 성분이 되게 밀집되어 있어서 사실 이 원료로 쓰기에는 가장 좋은 상태예요.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입자가 균일하게 그 천연 물질은 입자 크기가 큰 것부터 싼 것까지 사이즈가 다양해요. 불순물도 많고. 근데 큰 입자들을 쪼개서 분해해서 입자 크기를 고르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진 감물 수지는 색이 감의 고유색인 브라운 계열이고요. 이것을 이제 원단에 칠을 하게 됩니다. 감이 발색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이제 그 자외선 영역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건조를 시키게 되면 예, 감 수지가 경화되게 됩니다. 감물 염색을 하려면 주 원료가 감 착즙액이다 보니까 액상 형태로 받아 놓으니까 자꾸 성질이 변하더라고요. 젤리처럼 막 굳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원단에 처리를 했을 때 그 감 착즙액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상태로 건조가 되게 되니까 되게 딱딱해지면서 실생활에 쓸 수 없을 만큼 뻣뻣한 원단이 되더라고요. 아, 소리 들리시죠?
뚝 부러질 것처럼 너무나 하드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신축성도 좀 생기고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이런 형태까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고, 비건 가죽을 개발하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기존의 비건 가죽과 일반 가죽을 비교했을 때 제조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17배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기존의 비건 가죽보다도 오히려 공정이 더 단순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런 비건 가죽, 비건 제품들이 정말 많이 보급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가물을 가죽을 만든다니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과일 껍질이 가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뭐 재사용하고 있는, 재탄생시켜주고 있는 좋은 예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면은 조금 처리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요? 맞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욱 이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이 가죽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작업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파인애플, 뭐 버섯, 선인장 같이 섬유질이 많은 재료들은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버섯 균사를 이용한 그런 가죽 제품들도 만들고 있고, 심지어 이제 명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가죽 시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이제 동물성 가죽이 아니라 이런 비건 가죽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환경 보호에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비건 여러 가지 제품들, 패션 제품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채식주의자가 전 인구의 10%를 넘는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죽을 포함한 이런 친환경 내지는 비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비건 패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의 중심지에 있는 뉴욕에서도 패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법이라는 법안을 제정을 해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패션이 단순히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걸 떠나서 패션도 결국 사회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가고 있죠.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역시 의류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하나 사서 오래오래 잘 입는 게 최고의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구멍 나면 이렇게 떼어서 입기도 하고, 양말 끼워 입고. 예, 리폼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팔꿈치라든지 무릎이 잘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패치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달아서 입기도 했어요, 실제로. 예. 결국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패스트 패션은 이제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로우 패션이 되겠죠. 모든 걸 천천히 음미하면서 가자는 건데, 물론 이제 패션의 그 특성이라는 거는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속도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패스트 패션이 갖고 온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을 생각한다면 슬로우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슬로우 패션의 특징이 있어요. 슬로우 패션의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예. 다들 여기서 몇 번에 해당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 첫 번째가 좋은데요. 유행보다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고려하는 거. 저도 네. 1번, 4번 저는. 네. 네. 오래 입고 저도 이렇게 더 이상 입지 않을 때는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런 데 보내면은 네네. 또 누군가가 또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이제 굳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구매 시에는 공정한 거래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바로 그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그래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어디서 어떤 식으로 그 재료를 구입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근로자들이 일해서 어느 나라의 어떤 근로자들이 일해서 어떻게 이제 시장에 나왔다. 이런 전체적인 공급 과정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표시하고 아주 짧게는 이제 그 제품 택에다도 표시를 하는데
제가 뭐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그걸 표시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 있으면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패션 산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공정한 이 노동 환경에서 아주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이 제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감화를 해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그런 제품을 많이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점점 더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 기업을 우리가 응원하는 셈이 되는 거죠. 슬로우 패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그럴 필요가 그죠,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기업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개해야지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가끔 이렇게 슬로우 패션 컨셉으로 이렇게 뭐 이제 뭐 만들었는데 마케팅적으로 이용했다가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지난 2019년에 이제 미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뭐 많이 살 때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난 직후잖아요. 한 브랜드가 피자 이제 알고 계시는 뭐 산의 이름을 딴 회사인데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라고 이제 구호를 걸어서 전광판에다가 엄청 크게 이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광고가 나갔었거든요. 오, 진짜 그렇네요. 네. 오. 그죠. 이 자켓을 사지 마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산 거 더 많이 사게 되는데. 예. 아니 근데 옷을 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사지 말라니요. 소비 중심의 경제 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아예 대외적인 이제 광고로 이제 냈다고 합니다. 저런 이제 그 뭐 마케팅 기법일 수도 있겠지만 저런 전략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칙들을 지킨다면 누가 뭐래도 뭐 정말 좋은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를 그대로 다 보고 믿고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또 우리 의심이 되거든. 뭐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른바 그린 친환경을 얘기하면서 막상 친환경이 아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패션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해서 코드 레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중요하네요. 예. 네. 근데 저 그린워싱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 그린워싱이라는 게 앞에서는 친환경인 척 뒤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 뭐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게 지금 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자기네 제품들을 갖고 오면 이제 추천해서 계속 환경 오염을 막겠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저 그 브랜드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업이구나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고들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 패션 기업의 가장 골치는 이제 재고인데 이 자산을 낮추려면 재고 가치를 낮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재고에 대해서 흠집을 내야 되는 거죠. 자기네들 핸드백 제품은 고의로 막 손상을 해서 그거를 대량으로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환경 운동가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그래서 그 해당하는 브랜드가 이제 뒤늦게 뭐 변명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는 구겨진 이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제 그린워싱이 막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광고와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한 것 같네요. 또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으로 유명한 이 A사의 스니커즈는 최소 50%가 리사이클 소재다라는 표시를 했는데 이게 되게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또 광고를 하면서 엔드 플라스틱 웨이스트, 마치 플라스틱 쓰레기를 끝내자라는 환경단체 같은 구호를 썼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의 광고 감독 기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서고 유죄 판결도 받은 거죠. 아니 마케팅은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나는 친환경인 줄 알고 그 브랜드를 사줬는데 막상 알고 아니라 봤더니 그러면 너무 아니다. 화날 것 같아요. 예, 어떤 브랜드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교수님? 뭐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는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에 있어서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션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다면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패션 스탠드 얼스라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면은 환경 관련돼서 이렇게 점수화해서
어떤 기업이 좀 환경에 그래도 친화적이고 어떤 기업들이 막상 환경 구호는 내세우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이중성을 명백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는데요. 이 패션 브랜드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얼마만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옷을 만들 때 재생 가능 에너지를 몇 % 사용했는지, 그리고 소재는 저탄소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포장은 어떻게 했는지, 이동을 할 때도 수송을 할 때도 어떤 친환경 수단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가지고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 A 학점부터 시작해가지고 F 학점까지 골고루 점수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최고 점수를 받은 게 B-. 거의 다 F, D 이렇게 속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여전히 아직 패션 기업들이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이 마크를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는 이 마크요? 네, 오. 나오고 있죠. 네,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마크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환경 성적 마크라고 있죠. 저 네. 환경 성적 마크는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이 전 과정을 모두 점검해가지고 이 인증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저기 보면 CO2 탄소 발자국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저 마크는 저탄소 제품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제를 실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우리 이렇게 미디어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광고 가끔 찍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예전에 뭐라고 하죠? 입을 헹구든 이런 제품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된 부분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광고 슬로건을 내려고 하는데 몇 % 살균 뭐 이렇게 들어가려면 다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절대 그렇게 광고를 찍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 문구가 못 들어간다고. 근데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칼같이 이런 거를 다 지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생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우니까 아직 그런 거를 위한 정책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도입이 돼야 되겠네요. 앞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쇼핑몰 장바구니를 보기보다는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나의 지난 소비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 안건 힌트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인 것 같은데요. 재난 문자. 재난 문자. 문자 맞네요.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받아가지고 그쵸. 되게 걱정되거든요. 지진에, 호우에, 산사태, 폭염. 한꺼번에 다 왔는데. 난리 났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저걸 정말 한꺼번에 저렇게 다 받으면은 정말 머리가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붕일 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네. 이러면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 만나 뵐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가뭄으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를 잃었습니다. 우리도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재난은 취약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폭염과 재난을 더 자세히 들여보길 요구합니다. 내 위기를 타인이 정의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정의하고 말하기 위해 우리는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을 함께합니다.